교실에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등교 개학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물품들이 배달이 됐어요. 지난번에 왔었던 거긴 한데 교실에 이제 빛이라고 사용할 수 있는 손소독제랑 이거는 뿌려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소독제인데 그 책상이나 문처럼 아이들이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을 소독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물품이랑 이제 계약할 때 그 열 화상기로 아이들 체온 측정이 이루어지긴 하는데 교실에서도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체온계가 배달이 됐어요.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체온 측정이 일어나면 제 온도가 몇 도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구인데 이제 아침 아이들이 등교했을 때 매번 확인하고 이제 기록해야 되는 게 저의 역할일 것 같고요. 등교가 전중으로 나뉘더라고요. 등교 전에는 가정에서 먼저 설문을 통해서 그 몇 가지 그 사항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만약 거기서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아이들이 등교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. 두 번째 왔을 때는 아이들이 이제 교실에 왔을 때 제가 담임으로서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하교하고 나서는 아이들이 있었던 장소들 그리고 뭐 가림판이나 여러 가지 그런 장소들을 제가 직접 다 소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.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. 어쨌든 또 물품 배달 온 게 이렇게 필터용 마스크랑 마스크 세트가 왔고 이게 두 개가 왔어요. 하나 더 왔고 하나는 이렇게 소독제랑 마스크 세트인데 포장이 돼서 분류가 된 거 보면서 보건 교사분들께서 진짜 고생 많이 하셨겠구나 이런 생각 들었고 이번에 사실 5월 27일이 개학이었어요. 제가 지금 4학년 담임인데 5월 27일이 개학이었다가 이번 주 월요일이죠. 어제 이제 급하게 등교 개학이 일주일 연기가 됐다. 그 속보가 도착하게 됐는데 아시다시피 이태원 클럽에서 전염이 됐던 것들이 정말 더 널리 전파가 돼서 지난주에 보도됐던 그런 것들에 비해서 훨씬 더 상황이 심각해진 것 같아요. 이게 참 연휴 기간에 어느 정도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겠다 예측은 했는데 생각보다 더 상황이 심각해져서 일주일 이후에 진짜 계약을 할 수 있을지도 지금 참 불확실한 상황이고 특히나 지금 같은 상황은 내가 그냥 조금 뭐 힘들고 말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특히 나랑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바로 이 병이 전염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아직 백신이 안 나왔잖아요. 문제가 터졌을 때 그냥 내가 뭐 자연적으로 치유가 된다든지 아니면 치료를 받아서 치유된다는 것만은 너무 믿고 그렇게 된 게 아닌가 하면서 좀 아쉽고 좀 화도 나고 그러는데 아이들한테도 사실 5월 27일 날 개학을 한다고 다 이제 안내가 이루어지고 이학부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상황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들이랑 아이들이 가장 고생을 많이 할 것 같아요. 제가 투덜댄다고 이제 바뀌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 상황이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 이번 일이 사실 좀 더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키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. 일본의 그 관계자분들이 가장 고생을 많이 하셨죠. 그 최전선에서 싸우고 계신 분들이 이것들을 거의 만들어 주셨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그렇게 공들여서 쌓은 탑이 정말 그 작은 구멍 하나 그리고 그 방심 하나로 무너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들 그리고 돌아왔을 때 손 씻고 좀 더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들게 했던 계기인 것 같아요. 진짜 방심하는 순간 다시 이게 퍼지는 게 순식간이구나. 지금 백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. 교실 이제 책상 배치랑 소독까지 마쳤는데 직접 배치하고 보니까 더 막막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아이들도 학교 와서 마스크 착용하고 그 답답한 표정으로 저도 마스크 쓰고 이제 찌푸려진 상태로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이거 해야 될 거 생각하니까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가장 걱정되는 게 체육이에요. 체육이
마스크를 쓰고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. 아무리 봐도. 제가 요즘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되니까 아이들한테 집에서 할 수 있는 홈 트레이닝이나 여러 활동들을 제시해주면서 저도 그걸 직접 해보고 있는데 마스크 착용하고 해보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. 한 3분, 5분 정도 남짓하는 그렇게 강도 높은 체육 활동이 아닌데도 이거 너무 힘들고 기존의 체육 활동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이게 뭐 경쟁형 활동이나 도전형 활동이 다 같이 뭔가 해야 되는 것들이 많고 거리를 유지하면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또 그런 활동은 재밌게 짜기가 어려워요. 개인적으로 이 등교할 때 그 설문을 통해서 아이가 괜찮은지를 이제 확인하고 교실에서 확인했다면 체육 수업 할 때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감안해서 이미 괜찮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 거라면 마스크 착용을 좀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해줘도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또 무증상 감염자 이런 것들이 문제죠. 근데 또 무증상 감염자를 다 진짜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싶기도 하면서도 또 이번에 그 이태원 사건들을 생각을 해보면 뭐 그게 그거랑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만에 하나의 그 경우 때문에 결국 조심을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. 그래서 어느 게 맞는가 이제 계약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겠는가 또 그리고 지금 전국의 유치원,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이게 몇 개예요. 그 안에 있는 학생들과 교직원 하면 정말 수십만 명이 그 안에 있을 텐데 그 안에서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는다. 이거 과연 장담할 수 있을까? 그리고 그 확진자가 만약에 발생했을 때 이 교사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적용이 될 것이며 지금 교육부가 하는 걸 봤을 때 과연 그 교사가 그 책임 범위 내에서 자유롭고 그리고 그거를 제대로 용납을 해줄 것인지 사회적으로 용납을 해줄 것이며 교육부가 그걸 제대로 책임을 지려 할 것인지 과연 정말 그 안 좋은 경우가 생겼을 그 반 그리고 그 학교에 있는 선생님께서 정말 정상적으로 그 상황이 제대로 해결이 잘 될 거며 여러 가지 걱정되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. 뭐 걱정되는 것이 하나 둘이 아닌데 6월 달에 지금 계약이 된다고 공지를 받았으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맞춰서 일단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아이들 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보통 규칙을 좀 세우는 것들을 학기 초에 많이 하는데 지금 학기 초가 6월이 되게 생겼고 6월 달에 아이들이 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서로를 좀 보호하기 위한 그 생활 규칙을 지정을 하고 그것부터 아이들이 반복적으로 교실 안에서 습관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아이들이 몰려다니는 활동이 지금 가장 걱정이에요. 쉬는 시간이 걱정입니다. 쉬는 시간에 화장실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몰려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또 남자 교사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목걸이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 목걸이를 한 학생만 화장실을 갈 수 있도록 아예 그 규칙을 만들까도 생각하고 있어요. 물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쉬는 시간이 아니라 수업 중간에도 필요하다면 무조건 화장실을 갈 수 있도록 그걸 형성해야 될 것 같고요. 어쨌든 교실에서 아이들이 뭐 공기놀이 같은 걸 제외하고 모여서 하는 보드게임 같은 것도 쉽지 않겠죠. 뭐가 가능할까? 뭐가 가능할까 정말 생각이 듭니다.